7시가 되어서 일단 이제 1주차 회합을 시작해 볼게요. 어, 음, 카메라를 켜고 싶었는데 돈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와주신 분들 제가 그 출첵방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뭐 출첵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하이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드리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OT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지금 좀 중요한 내용들 몇 개 짚어가지고 이제 회합 전에 간단하게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 소개는 이제 OT에서도 봤겠지만 저는 19학번 김성환이라고 하고요. 2021학년도 하이의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1학년도 1학기에는 ML 기초 스터디, 캐글 스터디, 그리고 연합 동아리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름방학에는 이제 여름방학 과제를 이제 주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ML 각종 스터디, 뭐 수학 스터디나 논문 스터디 등을 계획 중에 있는데 이는 수요일 주사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2학기에는 ML 분야별 프로젝트하고 뭐 ML 관련대회 출전을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의 세미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렉처에서는 인트로 투 ML, 넘파이, 매트플럽, 판다스라 같은 사용법, 뭐 텐서 다루기, 뭐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다루는 방법,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실로버스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기초 렉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매주 과제가 주어지고 다음 회합 전까지 과제를 수행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3번 이상 과제를 미수행 시에는 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이 처음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분들을 배려를 해가지고 그 파이썬 기초 과제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혹시 이 대체 과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카톡방에 있는 그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는 기초 렉처 세미나, 이제 기초 렉처였고, 그 캐글에 대해서 더욱더 공부해보고 싶고, 뭐 ML 대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캐글 스터디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캐글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스터디를 하면서 머신러닝 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ML 기초 스터디를 하시게 될 건지 그 캐글 스터디를 하시게 될 건지 이제 오늘 회합을 들어가시고 이제 투표를 이제 완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 한양대, 서강대, 숭실대, 광운대, 항공대 연합에 그 딥류저라는 머신러닝 대학교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아리 역시 이제 연합 동아리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뭐 자유주제로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아직까진 발표자를 한 명도 지원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 발표자도 마음껏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칙입니다. 저희는 신입회원, 정회원, 휴식회원으로 나뉘며 정회원은 입문회원, 주니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제 입문회원은 1학기를 마친 분들을 이제 입문회원이라고 하고, 이제 2학기를 마치게 되면 주니어 회원으로 되고, 명예회원은 이제 그 저희가 자세한 회칙이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차후에 그 톡방에 공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회비 납부 기간 내에 이제 회비 2만 원, 한 학기에 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입회원과 정회원은 한 학기에 3회 이상 결석할 수 없습니다. 3회 이상 결석할 시 동아리 자격이 박탈되실 수 음, 있습니다. 음, 네, 회비는 2만 원입니다. 2만 음, 원인데 이제 이 2만 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카톡방에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비를 이제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의 목적과 저조한 참여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차후에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 시에 컴퓨팅 자원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회비를 걷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팅 자원 외에도 외부 연사 초청이나 아니면 다른 뭐 프로젝트나 책 구매와 같은 그런 활동들을 위해서도 저희는 회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매 학기에 필수적으로 저희가 그 어떻게 회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회비는 얼마 정도 있는지 등 이제 저희의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은 지금과 같이 디스코드를 통해서 회합을 진행하시게 되고요. 혹시라도 수업을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는 수업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마이크를 켜고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거나 아니면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OT를 마칠 거고요. 이제 그 케글 스터디하고 ML 기초 스터디 원하시는 분은 그 지금 이제 전체 회합방에서 ML 기초 스터디방과 케글 스터디방으로 나눠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 들어와 주신 것 같으니까 이제 1주차 머신러닝 기초 렉처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그래서 ML이 뭐 어떤 걸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어떤 사례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고, ML에 어떤 것들이 있고, 머신러닝은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그리고 실습을 가질 것이며, 머신러닝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계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는 거를 표현할 때 일단 그 컴퓨터가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 중에 하나로 뭐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분류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엑셀 시트를 주고 이런 뭐 어떤 사람이 패스고 어떤 사람이 페일이냐 이런 규칙을 뭐 예를 들어서 80점이 넘으면 패스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뭐 AAA는 fail이고 뭐 BBB는 패스고 사람은 이렇게 쉽게 분류를 할 수 있겠죠. 컴퓨터로 이제 이 패스나 넌 패스를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짜본다고 해볼게요. 이 기계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스코어, 이 값을 가져와 가지고 이 스코어가 60보다 크냐 아니면 60보다 작냐 이제 이거를 if문을 통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학생이 패스냐 논 패스냐에 대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와 고양이의 사진이 주어졌습니다. 이 두 사진 중에서 어떤 것이 개이고 어떤 것이 고양이일까? 이에 대한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봤을 땐 왼쪽이 개야, 오른쪽이 고양이야 라고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봤을 때는 뭐 개는 눈이 두 개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뭐 눈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러면 개이다. 뭐 그게 아니면 고양이다. 뭐 이런 규칙을 나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에게 이게 어떤 게 개인지 어떤 게 고양이인지 우리가 직접 알려주는 게 아니라 컴퓨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정의는 이런데요. 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과제, 방금과 같은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이런 어떤 과제류에 속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며 이제 그 과제를 수행했을 때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것을 평가한 성과를 측정한 정도를 P라고 했을 때 만약 어떤 경험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한 성과가 개선되었다면 그 컴퓨터 프로그램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한다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뭐 정의가 있는데 뭐 정의만 봐서는 이제 컨셉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것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 사진들을 주고 이제 이게 고양이다. 이제 뭐 다른 사진은 고양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떤 학습하는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 경험들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T, 즉 이 과제를 얼마나 잘 분류를 하는지, 뭐 고양이에 대해서 뭐 80%는 고양이라 분류를 했고, 뭐 나머지 20%를 뭐 고양이인데 고양이라 분류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분류기의 성능이 뭐 80%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 80보다 높이기 위해서 어떤 또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P를 계속 발전시키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 모든 전체 과정을 바로 머신러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 기존의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그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인풋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 아웃풋을 내는 것을 보고 그 프로그래머는 그 아웃풋을 보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었는데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면 이제 이 아웃풋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게 인풋과 아웃풋, 뭐 인풋 이런 데이터를 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해서 프로그램을 내놓는 이 과정을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고양이 예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는 이 고양이가 뭐 눈이 두 개고 뭐 다리가 네 개고 꼬리가 하나고 뭐 이런 규칙을 계속 짜줬을 때 이것은 고양이이다 라고 우리가 기존에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머신러닝 기법에서는 뭐 고양이의 눈, 다리, 뭐 꼬리 뭐 이런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더 넘어가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딱히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그 질문 사항이 생기시면 자유롭게 끊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머신러닝이 어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머신러닝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에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 비전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과제가 있겠죠.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는 뭐 주어지는 이미지를 두고 이제 뭐 고양이나 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머신러닝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뭐 영상이나 사진 속에서 뭐 어떤 게 자동차이고, 이거를 포인터로 펼쳐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자동차이고 어떤 게 전봇대고 뭐 어떤 게 사람이고 이제 이런 거를 이 사진 속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있겠죠. 이제 이런 찾아내는 문제를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찾아냈으면 이제 이 찾아낸 이미지를 뭐, 어, 뭐, 그 포토샵에서 배경 날리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 부분을 자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부분의 이미지를 잘라내는 과정을 바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 컴퓨터에서 보통 영상을 뭐 잘못 찍거나 뭐 어두운 곳에서 찍거나 아니면 뭐 화질을 확 낮췄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화질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이 노이즈를 없애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는 뭐 서핑보드를 타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왼쪽에는 노이지한 이미지가 이제 머신러닝을 거치면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없애는 이미지 디노이징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분야도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미지 신시시스 또는 이미지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주어진 이미지를 뭐 다른 작가가 그린 그런 스타일을 따라하거나 이 이미지의 특성을 바꾸는 뭐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이미지 합성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자연어 처리가 뭐냐면 컴퓨터가 우리가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문자열들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한 근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부터 그 구글 번역기가 굉장히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역시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NLP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트위터나 이런 SNS에서 이런 문장들을 받고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이런 감정 분석 역시 NLP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사람이 어, 말을 하면은 이게 어떤 문장인지 이제 말에서 이런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문제를 바로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문제가 있고 이 역시 NLP의 분야에 속하게 됩니다. 별처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우리 마지막은 뭐 민경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그 문자를 치면은 그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단어를 예측하는 워드 프리딕션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선 그런 기준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을 걸면은 기계가 자동으로 답해줄 수 있는 이런 챗봇이라는 NLP의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NLP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았고, 다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오디오 분야에서는 머신러닝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몇 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혹시 소리가 들릴까요? 어, 국어 시간인데요. 혹시 오늘 소리 배울 시를 들리시나요? 쓴 시인은 김충수 안 시인입니다. 들립니다. 아, 그러면 이 자료들은 그냥 지금 디코에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분야는 그 스피치 신시시스라는 분야인데요.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그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실제 사람의 목소리처럼 이제 합성을 하는 오디오 프로세싱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또 주어진 소리를 입력받아 가지고 뭐 이 소리가 뭐 말하는 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뭐 충격을 가하는 소리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분류하는 뭐 이런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 역시 오디오 프로세싱의 분야 중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이게 소리가 안 꺼지는데 네. 그 다음 분야는 오디오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이제 뭐 음악이 주어지면은 이 음악에서 베이스, 드럼, 잠시만요. Stanford University. So welcome everyone to CS231N. 네. 그래서 이 주어진 오디오에서 이게 베이스 소리인지 드럼 소리인지 아니면 보컬 소리인지 이제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분류가 아니라 이걸 추출을 해가지고 이게 그 믹싱된 소리를 각각의 그 서로 다른 소리로 이제 분리를 해주는 기술을 바로 오디오 소스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가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에 대해서 더 발전된 분야로 이제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각각의 사람의 말로 분류하는 기술을 바로 멀티 스피커 세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뭐 사람이 뭐 피아노를 연주하게 되면은 이 피아노에서 이 피아노를 뭐 악보로 바꿔주는 이런 오디오 프로세싱의 분야를 오토매틱 뮤직 트랜스크립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쉽긴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어떤 거를 학습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은 이제 우리가 태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무엇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지 이제 나열을 해보면 먼저 데이터셋이 될 수 있겠죠. 뭐 데이터셋 중에서 이런 뭐 숫자로 된 데이터나 이런 카테고리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실습을 진행을 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주어지고 이 이미지에 대해서 라벨이 붙은 이런 데이터셋으로부터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오가 주어지고 이 오디오가 어떤 소리인지 뭐 이런 그 메타데이터와 함께 주어진 오디오 역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이런 단어나 문장들이 모아놓은 이런 말 뭉치, 즉 텍스트 코퍼스로부터도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알아봤고,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선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액큐레시가 있겠고,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뭐 프리시전이나 리컬이나 F1 스코어가 있는데 이제 이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자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나중 수업 때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런 로스 펑션 역시 이제 이 머신러닝이 얼마나 잘 학습하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페리먼트 태스크를 이런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 어떤 모델이라는 것을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해서 이걸 평가하고 이제 이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이 모델이 더 잘 그 문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과정, 최적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최적화를 거쳐서 이제 나온 이 파라미터들을 다시 이제 이 모델을 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평가하고 그리고 최적화하고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모델이란 입력을 주어진 태스크 안에서 이제 이미 있는 아웃풋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이 위 그림 예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F라는 모델이 있을 때 이 모델 안에다가 고양이 사진을 집어넣었더니 고양이다 라고 내뱉는 이런 함수 역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들을 세우고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로스 펑션이라는 것을 이제 가장 낮은 값을 찾아내 가지고 낮은 값을 만드는 파라미터를 찾아내 가지고 이 파라미터를 새로운 모델로 이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이제 이 머신러닝이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사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사과의 색깔이 어떤지 사과는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뭐 무슨 색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미지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를 압축하는 과정이 바로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이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압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은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 역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네, 여기까지 딥러닝이 뭔지 한번 살펴보았고, 그래서 머신러닝이 무엇으로 나누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로 나뉩니다. 자, 슈퍼바이즈드는 이제 그 데이터가 뭐 미리 카테고리가 나눠진, 즉 이제 주어진 입력과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 입력과 라벨이 따로 주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선 뭐 이런 이미지에서도 뭐 이런 0이라는 사진이 있으면 이 0은 0이다. 이제 이런 라벨들이 붙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이제 이는 이게 A인지 B인지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와 이제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게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을 다루는 리그레션의 분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의 차이는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앞선 뭐 6이라는 사진이 있을 때 이제 이게 6이다라고 알려주지 않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은 비슷한 것끼리 묶는 클러스터링의 과정과 뭐 차원을 축소하는 디멘전 리덕션의 과정과 뭐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여기 질문 있습니다. 근데 그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네, 슈퍼바이스드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 피처 익스트랙션은 그러니까 슈퍼바이스드는 이 주어진 데이터가 어떤 것이다 라고 주어진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피처 익스트랙션은 이제 이 이미지로부터 이제 이런 지금은 뭐 컬러가 어떻고 타입이 어떻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이 어느 게 맞냐 했을 때 뭐 이 색깔이 빨간색이다 라고 사람이 직접 추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에서 이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피처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이미지는 A다 라고 이런 식으로 라벨이 붙어 있는 것을 학습하는 것을 바로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죄송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을 수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는 머신러닝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뭐 라벨을 만들거나 아니면 수동으로 피처를 뽑았었죠. 그러면 그 뽑은 라벨들로 슈퍼바이스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뽑은 라벨들로 슈퍼바이스드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에서 얘는 빨간색이라고 뽑았고 얘는 뭐 노란색이라고 뽑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비슷한 것끼리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뭐 이게 어떤 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지 이런 식으로 어소시에이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 거 가지고 슈퍼바이스드와 언슈퍼바이스드 양쪽 다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슈퍼바이스드 러닝의 종류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이라고 있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런 식으로 개와 고양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고, 리그레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게 고양이냐 아니냐를 푸는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이었다면, 리그레션은 뭐 이 집이 들어왔을 때 이 집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어떤 연속적인 값을 내놓는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바로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런 디스크리트한 이산적인 값을 내놓는 그런 문제를 바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고, 리그레션은 이런 식으로 실수와 같은 컨티뉴어스, 즉 연속적인 값을 내놓는 알고리즘을 바로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그 집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집은 이 그룹 2에 속하고 뭐 이런 집은 그룹 뭐 이런 같은 그룹에 속하고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누는 분야를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주어진 이 집이 어떤 거다라는 데이터가 없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것끼리 묶는 그런 알고리즘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그 앞선 그 라벨을 모델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 만든 라벨을 가지고 다시 자신을 학습하는
뭐 이런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법도 많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선 슈퍼바이스드와 언슈퍼바이스드 말고도 리인포스먼트 러닝, 즉 RL 강화학습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이제 이 강화학습은 이 주어진 에이전트라는 것을 이제 주어진 환경을 받아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현재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가장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보고 학습하는 과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는 뭐 게임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플레이하게 하거나 뭐 이런 뭐 드론을 자동으로 날리게 하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한 개념들을 짚어보았고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그 디스코드에 제가 자료방에 올려드린 그 맨 위에 이제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이 콜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링크 누르시면 여기 ML에 대해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콜랩 링크 여기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머신러닝을 진짜 간단하게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먼저 여기에 들어오셔서 이 실행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거 무시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 누르셨으면 잡담방에 예라고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까지 나왔으면 잡담방에 예라고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그 디코 방에 자료에 올려드린 맨 위에 이 GitHub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 GitHub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 렉 1 여기 ML에 대해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이 옆에 여기를 클릭하시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이제 이 필요한 패키지라고 옆에 이 실행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면 네, 실행이 됩니다. 네, 혹시라도 진행이 안 되면 끊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그 실행 버튼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필요한 패키지 글씨 옆에 이 실행 버튼이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이 9라는 숫자, 뭐 숫자 없어도 되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실행 버튼이 있습니다. 네, 얼추 된 것 같으니까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소개글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가 바로 머신러닝이 됩니다. 뭐 여기다가 잡다한 얘기 적어놨는데 뭐 나중에 과제 하실 때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해볼 거는 그 리그레션의 분야 중 하나인 커브 피팅이라는 문제인데요.
이제 이 커브 피팅이 뭐냐면 어떤 직선이나 곡선을 주어진 데이터에 알맞게 핏하는 그 알맞은 수식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커브 피팅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 안에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가설이 이 데이터에 가장 딱 맞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제가 예시로 만들어 놓은 y는 5x 플러스 3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아래를 똑같이 이 실행 버튼을 하나씩 누르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를 잠깐 조금씩만 보면은 이제 이 fx라는 함수를 두고 이 함수는 5x 플러스 3이라는 값을 내놓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에다가 mp.linspace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는 지금 몰라도 괜찮고 그 간단히 그냥 그 스타트 지점의 숫자부터 끝 지점의 숫자까지 몇 개의 숫자를 나눌 건지 이런 0부터 20까지의 숫자를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에다가 이 0부터 20까지의 숫자를 각각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그 랜덤한 노이즈를 섞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직선으로 보이는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네,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얘를 학습을 해봐야겠죠? 이제 우리는 이 모델이라는 거를 세워서 학습을 할 건데요. 앞서서 우린 데이터가 이미 y는 5x 플러스 3으로부터 만들어진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식을 세워야 하는지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일단 데이터가 직선의 형태를 가진다고 파악이 되니까 y는 wx 플러스 b라는 식을 세워볼게요. 자, 방금 이 식을 세운 이 y는 wx 플러스 b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가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까 수업에서 말씀드린 머신러닝이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바뀔 수 있는 값은 w랑 b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값을 바로 모델의 모수, 즉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즉 결국에는 모델이 학습할 때는 이 파라미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최적의 해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w랑 b를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모델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도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잘못 만들어 놔서 이게 3까지밖에 안 바뀌는데 여기 그 intera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interact라는 함수가 이제 이 슬라이더를 통해서 이거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뒤에 w랑 b를 5로 바꿔줄게요. 네, w랑 b를 5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실행을 할게요. 네, 실행을 하면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w랑 b를 바꿔 나가면서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씩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시는 분 있나요? 네, 없으시면 자, 앞에서 5x 플러스 3이라는 데이터로 만들었었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모델을 y는 wx 플러스 b라고 세웠으니까 그 w를 5로 맞춰보고 b를 3으로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W랑 B를 조금씩 맞춰 나갔더니 이제 이 데이터에 딱 맞는 하나의 직선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머신러닝에 해주는 거는 바로 이 데이터에 딱 알맞는 식을 찾기 위해서 이런 W나 B와 같은 값을 조금씩 바꿔 나가면서 최적의 식을 찾는 과정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앞서 이 머신러닝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인 퍼포먼스, 즉 성취,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바로 오차 함수라 부르는 로스 펑션인데요. 이 로스 펑션에 대해서는 한 4주차, 3, 4주차 수업 때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살짝 맛만 보면은 이 로스 펑션은 실제 데이터와 모델 예측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이 커브 피팅 문제에서는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데요.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식인가 싶겠지만 이게 예측한 데이터 y와 실제 데이터 t 사이에 이 차이를 구해가지고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한 것입니다. 2분의 1을 씌운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으면 2분의 1이 아니라 뭐 여러 개, 뭐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데이터 t와 예측한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바로 로스 펑션입니다. 이 로스 펑션을 MSE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게 뭔지는 3주차 수업 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도 실행을 해줄게요. 이 함수 보면은 MSE라는 함수는 W랑 B를 받고 인풋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에서 이제 이 모델의 아웃풋에서 실제 데이터를 빼가지고 제곱을 한다. 이제 이 형태랑 똑같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실행을 하셨으면 이 밑에도 똑같이 W를 5로 바꿔주고 B를 5로 바꿔주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이거 W랑 B를 바꿔가면서 이 로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W가 0이고 B가 5일 때는 로스가 굉장히 크죠. 자, 근데 앞서서 이제 우리는 식이 5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5x 플러스 3을 맞춰 볼게요. 자, 일단 B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W부터 맞춰가면서 W를 1 늘렸습니다. 자, 로스가 줄었죠? 자, W를 조금씩 더 늘려볼게요. 자, 로스가 4만에서 2만으로 줄었어요. 자, 그러면 앞선 5x니까 5로 맞췄더니 로스가 1000 아래로 떨어졌죠. 우리는 5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일단 b를 조금씩 더 낮춰볼게요. 자, b를 4로 낮췄더니 159가 됐고 자, b를 3으로 낮췄더니 144가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처음에 막 이런 식으로 막 10만을 넘던 로스의 값이 자, 100단위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b를 왔다 갔다 하면은 자, 이 5x 플러스 3일 때보다 값이 큰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x 플러스 3이라는 값이 바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나요?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네. 그 로스 펑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일단 로스 펑션은 그 수학적으로 이제 이 거리, 이제 어떤 뭐 데이터와 모델의 거리를 이제 찾아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y 빼기 t 제곱, 우리가 그 좌표 평면 상에서 a랑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그 두 좌표의 차이를 구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이 로스 펑션은 이런 거리를 구하는 것을 고려해서 수학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하는 거는 이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루트를 씌우나 루트를 씌우지 않으나 똑같은 값을 내놓겠죠. 똑같은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제 차후에는 뭐 이 모델이 확률 값을 내놓는 뭐 이런 모델도 배울 텐데, 그럼 그 확률과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 뭐 이런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 또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이런 로스 펑션을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런 로스 펑션을 사용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학습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이 소리가 뭐 어떤 방향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뭐 이 모델이 어떤 방향으로 학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원하는 방향들을 이 로스에 적용한다면 모델 역시 뭐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람이 직접 값을 바꿔가면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낸 뭐 휴먼 러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을 해보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고리즘들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이런 간단한 알고리즘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동작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알고리즘을 차근차근 보면은 그라디언트라는 값을 두고 이제 반복을 하는데 W를 이제 이런 그라디언트가 1이면 마이너스 0.1을 더하고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0.1을 더한다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하고 만약에 앞서 구한 로스가 이전보다 커지면 그라디언트를 1로 설정을 하고 작아지면 그라디언트를 마이너스 1로 이제 설정을 이제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을 W에도 적용시키고 B에도 적용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W를 0으로 두고 B를 0으로 뒀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봤는데, 자, 그라디언트라는 값을 두고 그 로스 펑션을 담을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반복을 하는데 W를 그라디언트가 1이면 마이너스 0.1을 더하고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면 0.1을 W에 더해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그라디언트에서 0.1을 곱해서 빼준 거랑 똑같겠죠. 왜냐면은 그라디언트가 1이면 마이너스 0.1을 더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0.1 곱하기 그라디언트 하면은 마이너스 0.1이 되고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0.1이니까 뭐 그냥 그라디언트랑 0.1을 곱한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W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자, MSE라는 로스를 구해가지고 만약에 현재 로스가 그 전 로스보다 커지면 그라디언트를 1로 설정하고 현재 로스가 이전 로스보다 작아지면 그라디언트를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100회마다 이 로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그래서 W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B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가지고 실행을 딱 해보면 로스가 작아졌죠.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에 딱 맞는 함수가 났어요. 자, 근데
이게 앞서서 OX 플러스 3이라고 이제 그 모델을 세웠었는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안 되죠. 지금은 진짜 간단하게 대충 컴퓨터가 이 파라미터를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 자체는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이런 예제를 만들어 보았고 이제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3주차 수업부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머신러닝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뭐 그라디언트라는 용어나 이제 이 알고리즘이 왜 어떻게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이제 다음 수업 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머신러닝에서 앞으로 배울 프레임워크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이제 우리는 지금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넘파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여기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라는 라이브러리는 이런 식으로 연산 그래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설계하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와 x라는 변수를 곱해가지고 b라는 변수를 빼주고 싶다. 이런 계산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값이 주어지면 이 계산 그래프를 통해서 나온 값 L을 뽑도록 이제 뭐 이런 연산 그래프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바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입니다. 우리는 한 학기 동안 파이토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행렬 연산에 사용되는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넘파이는 뭐 이런 그 행렬 곱이나 아니면 뭐 벡터의 곱이나 이런 그 수학적 연산을 이제 선형대 수학 연산을 쉽게 빠르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럼파이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 대표적인 툴이 이전에는 뭐 매틀랩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이 매틀랩을 파이썬으로 거의 똑같이 옮겨온 것이 바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꺾은선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이런 스캐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이제 이런 그래핑 툴이 바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엑셀 데이터를 파이썬으로 불러오는 라이브러리가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그리고 넘파이까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회합을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저기 그 프레임워크스가 정확히 어떤 거죠? 이제 파이썬을 딱 피면은 그 우리가 뭐 a 플러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a는 5, 뭐 b는 뭐 3 뭐 이런 거 주어져서 뭐 사칙 연산을 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이 사칙 연산을 하는 뭐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뭐 뭐 x 곱하기 3 뭐 이런 거를 내놓는 함수를 만들어서 fnc 뭐 3 이런 식으로 구라는 뭐 함수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그럼 만약에 그 앞선 이런 고양이를 분류하기 위해서 뭐 엄청 복잡한 식이나 엄청 복잡한 연산 그래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생으로 처음부터 혼자 짜기란 어렵죠. 자, 그러면 분명히 남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드를 짜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짜놓은 코드들을 라이브러리의 형태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쉽게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바로 프레임워크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픽셀 하나를 직접 우리가 그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우리는 함수 하나만 딱 불러가지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바로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랑 똑같다고 볼 수 있나요? 살짝 다른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는
사실 뭐 프로그램의 뭐 주도권이 그 프로그램 흐름의 주도권이 뭐 누구에게 있냐 뭐 이런 그런 좀 개발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이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구글에 치면 뭐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와서 지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간단히 과제 공지를 하고 회합을 마치겠습니다. 제 과제도 저희 깃허브에 이제 1주차 과제를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디코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제 들어가시면 그 콜랩에서 과제 수행하실 수 있는데요. 이 위에 과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기 과제 명세가 있어요. 이제 이 과제 명세가 이 데이터에서 가장 잘 알맞는 모델을 찾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입력 x랑 y가 주어졌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0이라는 이제 식을 세웠으면은 이제 파라미터를 차수가 낮은 순서대로 10, 5, 1 이제 이런 식으로 리턴하는 함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해주실 곳은 이제 여기 아래 이제 이 fit 함수를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그 여기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1주차 과제 성함 학번 과제 제출합니다. 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있는 거 읽어보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톡방에 자유롭게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톡방에 파이썬 대체 과제를 올려드렸는데 이제 이 파이썬 대체 과제를 수행하실 분은 나중에 따로 톡방을 초대해가지고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오늘 회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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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